로봇한테 해줄 건데 언어를 왜 가르치냐라고는 많이 하세요, 사실. 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인공지능 탓을 하면서 언어 공부를 안 할 사람은 원래도 안 할 사람이었다고 생각하긴 해요. 네, 오늘 굉장히 날씨가 좋아서 일부러 더 시원한 곳보다 조금 더 따뜻한 이 방에 앉았어요. 미아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국어 선생님 미아쌤이고요. 오늘은 중장년층의 온라인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이게 좀 저한테도 생소한 주제이긴 했는데 생각할수록 재밌더라고요. 본인이 하고 계시는 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고 네.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이야기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 저는 지금 인스타그램과 틱톡에서 한국어 교육 콘텐츠를 만들어서 찍어 올리고 있고요. 그 영상들을 본 다양한 학생들이 저한테 이제 1대1 수업이나 그룹 수업들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세요. 그 중에서도 요즘 들어서 이제 그 중장년층 분들이 많이 연락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외국 네. 분들이시죠. 맞아요. 다른 나라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계시는 분들이고 네. 이분들이 연락을 하셔서 공부를 하시고자 할 때 네. 약간 20대, 30대하고는 네. 다른 뭔가가 있나요? 조금 다른 신체적인 특성도 있고 인지적인 눈이 좀 덜 특성도. 보인다? 그렇죠. 이런 거? 일단 기술적인 거에 대한 좀 거부감이 있다 보니까 네. 줌으로 수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도 예전 스카이프 이런 거보다는 어우, 줌이 네. 훨씬 쉬워요. 왜냐면 저희도 옛날에 스카이프라는 걸 많이 써서 온라인 회의도 하고 뭐 수업도 해보고 했을 때는 네. 어떤 그 방 주소만 갖고 가면 되는 게 아니라 또 아. 아이디를 서로 알아서 추가하고 조금 더 복잡했어요. 지금은 누군가한테 이메일로 그냥 링크 주면 네. 그 컴퓨터에 줌이 깔려 있기만 하면 그쵸. 열리긴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제 채널에서 한 명 한 명씩 초대를 해서 이야기를 해 나가고 있는 분들이 먼저 한국어 교육을 하고 있는 분들부터 초대를 하고 있는데 네. 저도 톡투민 코리안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네. 다양한 학습자들을 만나왔고 네. 10대부터 70대, 80대까지도 와, 다양하게 소통을 해왔는데 네. 제가 느꼈던 그 중장년층에 어려울 수 있는 포인트는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지금까지는 책의 폰트가 너무 작으면 그쵸? 잘 안 보인다. 맞아요. 그게 제가 사실은 겪어보지 않아서 몰랐었는데 네. 작년부터 아주 경미한 수준의 그 노안의 그 증상 오! 이게 경미하게 네, 아직은 경미하게. 시력 여전히 2.0이고 다 좋아요. 우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집 아들이 네. 아빠 이거 봐요 했는데 잠깐 너무 가까운 거예요. 이 자세가 나온다는 건데. 그렇죠. 그거부터 이제 노안이라는 것은 피할 수 없으니까 그쵸, 아무래도. 왔어요. 살짝 요만큼이. 네. 그때 느꼈죠. 우리 도서의 폰트에 대해서 더 신경 써야 되겠다. 그래서 네. 조금 더 키웠고 저희 내부에서는 도서를 만들 때 최소 폰트 크기라는 걸 정했거든요. 그거 외에도 많죠? 네, 많습니다. 어떤 게 있어요? 어려움이 있다면? 기술적인 부분들, 예를 들어 접속. 네, 접속부터도 그렇고 줌에서 이제 직접 필기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잖아요, 화면에다가. 네네. 이제 여러분이 화면에 그림 한번 그려보시겠어요? 하면은 중장년층 분들은 참여를 잘 못하세요. 그러면 네. 그런 경우에 그거는 사실 그분들의 잘못이 아니고 그쵸? 이 기술이 조금 네. 비직관적인 거 아니에요? 그쵸. 이제 그 펜이 있는 곳을 찾기 힘들다거나. 네.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있어요. 뭐 마이크를 못 켜거나 네네네. 연결이 안 되거나 맞아요. 그런 거 스피커를 못 켜시거나. 네. 그리고 이제 일반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새로운 기능을 눌러보라고 해도 그렇게 겁먹지는 않잖아요, 사실. 알겠어요 하고 잠깐만. 근데 중장년층 분들께서는 일단 이거 한번 해보세요 하면 내가 모르는 건데 어떡하지 하고 패닉에 많이 빠지세요. 기술적인 거 외에 아까 그 인지적인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네. 그거는 이제 언어를 젊었을 때 배울수록 빠르게 늘지만 나중에 오랜만에 배우려고 하면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부분일까요? 그쵸. 이제 아무래도 그 언어를 학습하는 데는 결정적인 시기가 존재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시기를 한참 지나서 학습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학습 속도가 더디실 수밖에 없어요. 네. 이제 그분들 탓은 아닌 건데 이제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 많이 내가 잘 못하나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그거는 사실은 기대치에 대한 좀 조정이 될 수도 있겠고 그쵸. 아니면 뭐 연구 결과에 따라서는 그런 것도 네. 있잖아요. 나이가 상관없다. 네. 아니면 그쵸. 오히려 나이 들어서 50대, 60대, 70대 이후에 언어 공부를 했더니 치매 발병률도 낮아지고 네. 뭐 그런 건강상의 이점들이 있다. 그래서 네네. 공부를 해야 한다라는 게 있는데 네. 그런
그런 목적으로 배우시는 학생들도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치매 예방으로 학습을 하는 분들은 제가 본 적이 아직 없는 것 같아요. 네.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 게 미아쌤을 더 좋은 수업을 제공하는 선생님이 되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시나요? 네, 저는 네.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학생들마다 연령층이 정말 다양한데 그 연령층마다의 특성을 고려한 수업들이 많이 있진 않아요. 그래가지고 시간이 갈수록 이런 분들의 특성을 좀 고려한 걸 개선 방안을 만들어 봐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좀 저 스스로한테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좀 10대, 20대 분들 제외하고 네. 그래도 나이대가 저처럼 40대 이상이다 하시는 분들이 선생님을 찾는다면 자신 있게 저를 고르세요 라고 하실 수 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야죠. 네. 내가 더 많은 것을 이해하고 그분들의 입장을 이해한 수업을 제공한다라고 보실 수 네. 있겠네요. 네, 언젠가는 중장년층 전문 한국어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네네. 진짜로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인강보다는 도서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쵸. 아무래도 나이대에 따라서 그리고 네. 지금 한창 다른 종류의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이냐 오랜만에 공부라는 걸 해보는 사람이냐에 따라 집중력도 다를 것 같고 그쵸. 지금 대학원 다니고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을 하시면서 대학원 하고 계시는데 네. 대충 하루 어떤 업무 일과 이렇게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이제 아침 7시부터 학생들의 수업을 맡고 있습니다. 아침 7시부터? 네, 매주 똑같은 스케줄을 반복하고 있는데 대부분 미국 친구들이다 보니까 굉장히 이른 아침에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아침 7시부터 보통 몇 시까지 수업이 있으세요? 2, 3시까지 이제 띄엄띄엄 있긴 해요. 꽉 차 있진 않고 네. 매일 다르긴 한데 이제 아침 7시부터 한 3시, 4시까지 있고 이후에 빨리 밥 먹고 대학원을 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대학원은 몇 시부터 하세요? 대학원은 6시 반부터 거의 10시까지 해요. 그럼 언제 쉬어요? 주말에만. 네. 주말에는 수업이 없을 수 있겠네요. 대학원은 없겠고 네네, 수업을 맞아요. 안 받으시면 되는 거고. 네, 그쵸. 주말에 수업 받으실 때도 있으세요? 아니요, 주말은 무조건 비워둡니다. 저는 네. 금, 토, 일은 다 비워놔요, 무조건. 제가 톡투민 코리안 시작했을 때의 나이와 비슷하신 것 같은데 네네. 제가 29에 시작했으니까 네. 그때는 저는 진짜 밤낮 주말 없이 일을 했었거든요. 제가 살면서 후회가 많진 않은데 네. 별로 없는데 그건 좀 후회를 했어요 나중에. 너무 그 당시에 일을 좀 몸을 혹사시켜서 했었다. 선생님으로서 활동을 하신 지는 꽤 되셨잖아요. 그쵸. 근데 왜 갑자기 대학원을 가신 거예요? 굉장히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야 네. 돼요. 제가 중학생 때는 네. 해외 펜파를 한 적이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친구들한테 한국 문화나 한국어를 좀 자연스럽게 가르쳐주기 시작을 했고 그때부터 이 직업을 가지리라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한국어 선생님. 네. 학교의 소속으로 생각하셨나요? 아니면 그것까지는 그것까지는 네, 정해놓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 그리고 대학교에 가서 다양한 관련 활동들을 하다가 이제 그때 한국어 교육 크리에이터분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렇게도 가르칠 수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업로드를 하기 시작했고 중간에 딱 든 생각이 조금 더 잘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문적으로 배워보고자 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어느 정도 몇 년 하셨었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대학원에 가서 지금 공부를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을 외대에서 하고 계시는데 네, 맞아요. 확실히 다른가요? 지금 배우시는 그런 내용들이 확실히 도움이 되나요? 저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과목들이 있거든요. 뭐 네. 교수법이나 네. 문법 교육이나 그런 것들을 배우는데 저는 또 특히 대조 언어학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거든요. 예전에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저희 학교에 원어민 영어 선생님이 계셨었어요. 그분은 잘 가르쳐 주셨고 저를 최대한 도와주시려고 노력해 주신 좋으신 분이었고 지금도 연락하고 지내거든요. 진짜요? 네. 와. 그분은 한국에 20년 가까이 사시는 동안 한국어를 거의 많이 못 배우셨어요. 나에겐 도움이 됐는데 다른 학생들에게 일반적으로 어땠을까? 그런 고민들을 한 적이 있어요. 네. 다시 요약하자면 언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네. 자기가 가르치는 모국어, 자기의 모국어 외의 네. 언어를 몰라도 괜찮은가? 어때요? 좀 종합적인 의견을 말해주세요. 이게 굉장히 많은 부분과 연결돼 있잖아요, 사실. 네. 어떤 한국어 교실에서는 한국어로만 가르쳐야 한다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곳에서는 아니다, 학생의 모국어를 사용해라 라고 하시는 곳들도 있는데 네. 저는 어느 정도 학생의 그 언어권에 대한 문화나 그 언어를 좀 알아야 한국어를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그게 저도 똑같이 생각을 해서 네. 사실은 뭐 아마 제가 막 반대를 할 거라고 생각은 전혀 안 하셨겠지만
100% 동의하고 저는 그거에 대한 생각이 옛날부터 강했던 사람이라서 네네. 한국 대학교에서 네. 어학원이 있죠. 어학당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쵸. 그곳에서 한국어 교육을 하시는 강사분들이 앞에 이제 중국 학생들이 있거나 일본 학생들이 있으면 그거는 일본어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중국어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말해주면 끝나는 거를 그쵸. 한국어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네. 돌려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제 여쭤봤었죠. 왜 그렇게 하시냐. 그냥 이거다. 아니면 영어로라도 네. 뜻을 학교 방침상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맞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그 방침이 굉장히 옛날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 당시에는 이런 인스타그램, 틱톡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한국어에 노출될 수 있는 순간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교실에서나마 좀 그 언어 노출을 시키자라고 한 게 시작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그리고 네. 제 생각에는 이제 자연스럽게 그 방향이 깨지게 된 것이 네. 이제 미아쌤처럼 선생님들이 자기 브랜드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려면 네. 한국어로만 하면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찾아요? 알아들을 수가 없죠. 없죠. 네. 적어도 웹사이트 제목이라도 뭐 버튼이라도 설명이라도 있어. 아니면 한국어로만 수업합니다라는 그 말이라도 영어로 해야 네. 일단 발견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한국어로만 하는 한국어 교육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좀 설 자리가 네. 그러니까 초급 대상으로는 좀 좁아진 느낌이고 네. 나중에 물론 중급 이상, 고급 이상으로 가면 학생들이 그걸 원해요. 그쵸. 아무래도. 그냥 네. 영어 배우면 다 그냥 넷플릭스 네. 뭐 보면서 공부하듯이. 네. 그리고 또 결과적으로만 놓고 보면은 한국어로만 하는 수업이 더 좋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어봤기 때문에. 네, 사실 이제 요즘에 유행까지는 아니겠지만 요즘에 흔히 보이는 그 두 가지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언어 학습을 그러니까 언어를 배우는 것을 네. 학습을 할 것이냐 습득을 할 것이냐 그거 많이 보셨죠? 그쵸. 네. 네. 그래서 저는 둘 다 좋아하고 네. 둘 다 하세요 이런 느낌인데 좀 어떻게 보면은 특히 습득 쪽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이제 네. 학습을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건 또 다른 주제가 될 수 있겠지만 네. 그건 저는 좀 답답하기는 했었어요. 그냥 뭐 습득 우연히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대사가 들리거나 책에서 뭐 네. 보이는 걸로 공부하는 거 말고 동사 변형 근데 이 동사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쵸. 룰을 알아야 하니까. 룰을 알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것마저도 약간 반대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네. 때가 있어서 좀 신기하긴 한데 네. 그래서 습득 면에서는 한국어로 하는 한국어 교육 좋아요. 네. 근데 학습부터 시켜야 되는 대상들이 있거든요. 확실히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다들. 네. 네. 그래서 이제 대학에서만 가르치시는 분들 말고 미아쌤처럼 저희 네. 팀처럼 온라인상으로 어느 나라 사람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어떤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한국어로만 하는 한국어 교육이라는 거는 좀 깨어졌다? 그쵸. 이미 깨지는 것 같아요. 네네 네. 많이 깨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학교나 학회들도 그게 많이 바뀌는 거를 좀 보고 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저도 최근에 어떤 학회에 들어가게 됐는데 네. 학회의 기조 같은 것도 많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변화하고 있나 봐요. 네,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내용을 배우고 싶어서 대학원에 간 것도 있나요? 저는 처음에는 이제 이 콘텐츠의 네. 질을 더 높이고자 갔던 네. 건데 대학원에 막상 가니까 공부할 게 정말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대조 언어에 관심을 가지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근데 아마 대학원 마치시고 나면은 물론 대학원 다니시면서 고생도 하시고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네, 돈도 많이 들어가겠지만 끝나고 나면 약간 그 전에는 없었던 선택지가 열린다라는 거를 그 사이에 쌓이는 네트워크들도 있어서 맞아요.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아요. 한국어 교사, 한국어 선생님 활동을 꽤나 오래 하신 건데 이 분야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한국어 교육 쪽으로 봤을 때 좀 네. 예상되는 트렌드나 어떤 변화가 있으세요? 제 주변 분들은 이제 많이들 이제 뭐 인공지능도 발달하고 뭐 모든 게 로봇 같아 해줄 건데 언어를 왜 가르치냐라고들 많이 하세요, 사실. 네.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저희의 환경이 그냥 변화하는 것일 뿐이지 저희의 이런 밥줄이 끊기진 않을 거라고 보고요. 일단 그 환경을 잘 활용하기만 한다면 더 나은 미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챗GPT나 다른 통역 앱 이런 네. 것들이 나오면서 혹시 네. 학생들이 줄었다고 느끼거나 그런 부분 조금이라도 있으세요? 아니요, 전혀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인공지능 탓을 하면서 언어 공부를 안 할 사람은 원래도 안 할 사람이었다고 생각하긴 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물론 그것 때문에 안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약간 애매하게 걸쳐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쵸. 진짜 하기 싫어 죽겠는데 조금씩 책이라도 사던 사람들은 네. 그냥 일부 상황에서는 번역기 같은 거 켜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걸로 될 수는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제 생각에는 아직은 일부인 것 같고 네. 오히려 저는 진짜 챗GPT로 언어학습에 정말 도움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아, 네네. 그런 인공지능 부분은 저도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은 게 왜냐하면 언어를 배운다라는 거는 실제로 내가 저 A라는 사람에게 가서 어떤 말을 해서 무엇을 물건을 사거나 뭘 받아내는 그 목적? 실용적 목적이 다가 아니라 네. 내가 이탈리아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 욕심이 네, 있으니까. 내가 한국어를 이해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그 아이덴티티 변화나 확장의 의미가 저는 언어학습에서는 더 크다고 생각을 해서 맞아요. 요리를 잘하고 싶은 사람한테 밀키트를 계속 주면 그 어느 정도는 재밌겠지만 네. 그래도 요리는 아직 못하는 거잖아요. 그쵸. 편하긴 하겠지만. 네, 편하긴 하겠죠. 그런 네. 차이라고 저는 생각은 해요. 실용적인 목적으로서 오늘 한 끼니를 네. 해결하는 데에는 밀키트가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네. 누가 요리 좋아하세요? 그러면 요리 잘하세요? 그러면 아니요? 가 되겠죠. 잘한다고 하긴 어렵죠. 저도 밀키트 진짜 잘해요. 아, 진짜요? 밀키트 요리사 자격증 이런 거 있으면 저 바로 1급 딸 수 있어요. 저도요. 네, 시키는 저도요. 대로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요리는 못해요. 아, 이런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언어 뭐 정확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그런 것 같아요. 언어를 AI 발달로 인해 나는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나중에 후회하실 수도 있으니까 네. 다시 좀 생각을 좀 바꾸셔가지고 나중에 어차피 또 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학습자 입장에서 그 AI를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네. 저희 같은 교수자들도 음. 활용을 할 수 있거든요. 음. 더 재밌는 수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히려. 네. 그리고 저는 외국인 학생들한테 영어로 가르치다 보니까 오히려 제가 학생들한테 얻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 네. 한국어를 영어로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이 오래 하시면 자연스럽게 영어가 진짜 많이 늘어요. 맞아요. 저도 처음 시작했을 때 영어를 제 주변에서 제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네네네. 꽤나 편하게 했어요. 네. 근데 그 뒤로 많이 늘었기 때문에 15년 전에 제가 막 강의했던 거 보면은 물론 그래도 그때도 나쁘진 않았다 생각은 하는데 네. 그 나이에 근데 지금이랑 비교하면 너무 못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만큼 늘었다라는 뜻이니까 네. 영어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한국어 교육을 해라 이 결론은 아닌데 네. 모든 분야가 다 그렇겠지만 한국어 교육 분야도 스스로 굉장히 많이 발전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해요. 네. 게다가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또 균형 잡힌 말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 네네. 한국에 대해서. 네. 저도 옛날에는 어렸을 때 뭐 외국인 친구분들이 물어봤을 때 네. 한국어는 이래? 이렇게 말했거든요. 아, 네. 근데 여행 다녀보니까 다른 나라도 그런 게 있어요. 아, 그런 경우. 네,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이탈리아어 수업을 듣는다, 스페인어 수업을 듣는다 하면 가끔씩 선생님이 이런 거 있어요. 이탈리아어는 놀랍게도 영어에는 없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거 듣고 스페인어처럼요?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네. 뭔가 놀리고자 하는 의도는 아니고 그분들도 몰랐던 거죠. 그쵸. 특히 저 세대 때는 교과서 같은 거 보면은 그렇게 딱 써 있는 건 아니었는데 마치 네. 사계절이 존재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는 것처럼 배웠어요.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맞아요. 그죠? 그런데 사계절이 덜 뚜렷한 나라들이 있긴 있지만 네. 한국만 그런 건 아니거든요. 대부분 또 있더라고요, 사계절이. 네, 다 있어요. 네. 뭐 그런 것들이 좀 저는 아예 엄청나게 깨져가지고 오히려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점이 무엇인지를 말하라고 했을 때 더 어려워졌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변 사람들이 늘 그래요. 한국어 가르치면 한국을 굉장히 막 이렇게 자랑스러워하고 막 뽐내고 싶어 하겠네라는 네. 말들을 많이 듣거든요. 근데 오히려 한국어를 가르치는 분들이 뭔가 더 틀을 깨려고 하세요. 한국은 그렇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 네, 다른 나라도 있어. 네. 특히 제가 어렸을 때, 자꾸 어렸을 때라고 하네요. 더 젊었을 때는 네. 좀 그래도 소개한 적이 있었으나 지금은 거의 언급조차 안 하는 그 한국어 개념들이 이제 정이라든지 한이라든지 아, 네. 일반적으로 도서나 어떤 강의들에서 한국인의 정, 한국인의 한, 마치 해외문화 홍보원이라든지 정보기관들이 다룰 것 같은 그런 단어들 네네. 그런 거는 저는 이제 아예 놓은 지 꽤 됐어요. 정이 없는 문화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한이 없는 문화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좀 그냥 번역이 조금 한 단어로 이렇게 한 음절의 단어로 떨어지지 않는다 뿐이지 그죠. 설명을 하면 다 안다. 네. 저희는 그냥 한 단어로서 정의되어 있을 뿐. 그래서 네. 인류 보편의 그런 문화적인 특성들을 마치
한국어 선생님이라는 이유만으로 한국에서 하는 말이죠. 그게 있다 네. 보니까 저 그 트렌드 중에서 밈 네. 중에서 네. In Korea we don't say, 아, we say 이거 있잖아요. 네. 그게 지금은 이제 아주 자리를 많이 잡아서 네. 그거 가지고 제가 뭐 시비를 건다고 해도 아무도 공감 안 해줄 텐데 저는 그게 싫었어요 처음에. 아, 진짜요? 네. 왜 we, you를 나누느냐. 밈 자체니까 이제 뭐 어쩔 수 없는 건 알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거 만드신 분들한테 시비 거는 거 아닙니다. 근데 in Korea we don't say 한 다음에 in Korea we say 하면 물론 이제 농담이지만 아, 그죠. 한국 아니어도 한국어 쓸 수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한국에서 그 we가 누구지? 한국인들만을 말하는 건가? 저는 그 밈이 개인적으로 전 처음 봤을 때부터 좀 별로였어요. 아, 네. 저희도 만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 후에 네, 저도 한국에. 만들었거든요. 네, 밈화된 후에는 아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하는 건 아니다 알게 됐지만 네. 처음에는 근데 많은 시청자분들도 조금 이제 근데 꼭 그렇진 않던데 라고 하는 댓글들 가끔 다세요. 전에 스파이시 코리안 관희 선생님하고도 이런 소셜미디어로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네. 깊이가 깊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네. 그런 면에서 언제 다 설명하고 있고 맞아. 설명하고 가면 좋죠. 근데 사람들이 이미 다른 비디오로 넘어갔겠죠. 네. 네, 자극적이어야 남아 있으니까. 맞아요. 또 교육과 재미를 동시에 잡는 게 힘들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대학원은 이제 그럼 얼마나 남으셨어요? 지금 마지막 학기 재학 중입니다. 오, 벌써. 네. 그러면 이제 이번 그 여름에 끝나는 거예요? 네, 여름에 졸업을 합니다. 그러면 석사가 나오는 거예요? 네, 시간이 참 빠르네요. 그러게요. 나중에는 그러면 대학교 수업도 하실 수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저는 대학원 다니면서 콘텐츠를 동시에 하고 있다 보니까 연락은 많이 오세요, 가끔씩. 지금은 이제 국제교육교류협의회 CIEE에서 여름에 하는 서머 캠프, 서머 스쿨이나 한국에 오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학점 교류 프로그램 같은 거 가끔 맡고 네. 있거든요. 네. 근데 졸업을 하면은 이제 조금 더 본격적으로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걸로 바빠지시면 지금 하는 수업을 좀 줄여야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저는 어쨌든 오프라인 현장에서 더 많이 배워보고 싶은 욕심이 있거든요. 네. 계속 온라인에서만 주로 가르치다 보니까 네. 좀 더 많은 실제적인 경험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게 오랫동안 있어왔던 직업이 아니에요. 온라인 한국어 교육은 특히나. 네네. 그러다 보니 지금 이제 올해부터 제가 네트워크 조금씩 만들어보고 싶어하는 이 네. 우리 알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형태의 일을 3년, 4년 하고 나면 네. 분명히 어느 순간 슬럼프가 와요. 맞아요. 계속 아이토키, 어메이징 토커 이런 곳에서 수업을 꽉꽉 채워서 쭉 가다가도 네, 이 3년 하면은 힘들죠. 네, 지쳐요. 정신적으로. 맞아요. 왜냐면 제자리 걸음 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만두기도 어렵고 그래서 다음 단계 이게 좀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팀에서도 항상 원래 하던 것만 했으면 더 빨리 지쳤을 것 같은데 이거 하다가 보니까 다음 단계들이 있었어요. 뭐 처음에는 유튜브 비디오, 팟캐스트 이런 것만 하다가 그다음에 책이 나왔고 책이 나오다 보니까 그다음 다른 프로젝트 해봤고 네. 잘 안 된 것들도 있었는데 아무튼 다음 기대할 수 있는 내가 여기서 여기로 간다 그죠. 그런 게 있었거든요. 스텝들이 있으니까. 네. 네. 그래서 넘어가니까 그게 괜찮았지. 만약 처음부터 진짜 15년 전부터 코스 판매 절반, 도서 판매 절반 그렇게 해서 쭉 15년 하세요. 그러면 아마 슬럼프가 오죠. 슬럼프가 진짜 심하게 왔을 것 같아요. 좀 그쵸.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저희 직업 특성상 동기부여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안 멈추기 위해서는. 네. 그래서 대학원도 그런 딱 적당한 2년이라는 기간 동안 열심히 하시면서 변화를 겪으셨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들이 있으니까 네. 아마 대학원 가시기 전보다 더 활력을 느끼면서 일을 하시지 않을까 맞아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더 많은 기회가 오기도 하고 네. 덕분에 더 많이 배울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중장년층, 중장년층. 중장년층. 이응이 밑에 3개가 있고 니은이 하나 있고 이응 뒤에 니은이 또 있고 이거는 너무 어렵죠.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도 발음이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와 이거 그냥 천천히 말해야 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주로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다음에 네. 또 다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시죠. 네,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